전세 사는 사람들 호구다. 왜? 유동성에 따라 유동성은 증가하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 천국에선 불을 쌓을지 몰라도 현세에서 계속 그러면 폐지 줍니다. 자, 전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 폐지 줍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투기 잘못해서 폐지 줍는 사람은 되게 많이 봤는데 전세 살면서 폐지 줍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정도까지 피폐해지면 차라리 월세로 돌리죠. 본인이.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명만 깔까요? 거지 같단 말 딱 좋네요. 거지병법. 최근에 열심히 올렸죠. 전세 살면 가난해진다고. 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손실이다. 지금? 자, 절대평가 아닌 상대평가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간다. 로또 청약만 쫓다가 또 당할 것. 하나씩 봅시다. 어느 정도 벌어야 지킨 거다. 전세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집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천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고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집은 공짜로 살면서 벌어야 돼요? 그것도 언제 얘기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왜 이 타이밍에 얘기할까요? 아니 정말 자기가 사람들한테 돈 벌라고 전세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이때쯤에 얘기해야죠. 이때쯤에. 왜 이때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떨어져서 정상화 되면서 정상화 가죠? 그러면은 이때쯤만 가도 이미 늦은 거예요.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시 오를 때 요때는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지만 요거 안 되잖아요. 요때는 해먹을 수 있지만 요거 안 되잖아요. 요거. 이제 요거 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세 살지 말고 집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업체니까, 업자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계속 오른다. 늘 하는 얘기죠. 짜장면 값 오를까 떨어질까? 짜장면 값 올랐죠. 짜장면 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는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짜장면이 지금 뭐 한 그릇에 3만원씩 해요? 짜장면이? 아니죠. 집값은 앞으로 서울 집값 한 채당 1,000억 갈 것. 그때 신입사원 초봉은 50억. 기분만 좋은 거지 비율은 똑같이 오른다. 언젠간 될 수도 있겠죠. 그때쯤엔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3억짜리로 죽을 때까지 살면 집값은 1,000억 돼도 전세는 그대로 3억이다. 3억짜리로 죽을 때까지 살면 집값은 나 죽을 때까지 집값이 1,000억 될까요? 저 죽을 때까지?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아무 사고 없이 의학기술 발달해서 15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럼 150년 후에는 1,000억이 될까요? 화폐 가치가? 저축보다 더 나쁘다. 한숨 나오죠. 자, M1 협의통화량 3,661배 상승했고 최근 급증에 1,000조에 육박했다. 그리고 광의통화도 막 이렇게 증가했다. 화폐 발행 잔액 10,000배 증가했다. 본질적으로 실물을 사야 된다. 땅값 이만큼 올랐다. 자, M1 통화량은 통화량이 돈이 늘어난 게 아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가상의 통화량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화폐를 찍어낸 건 M0 통화량이에요. M1은 거기서 뭐 예금이나 즉시 뽑아 쓸 수 있는 돈들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풀려진 유동성이죠. M1대로 그대로 상승했으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가 도대체 왜 있을까요? 말하는 대로 M1이 4,000배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자, 1970년대 3월 50년간 똑같이 50년 잡았어요. 최근 50년으로 6.15에 의해서 105.54로 얼마나 올랐다? 17배 올랐다. 평균적으로. 딸값 45배 올랐다. 땅값만. 자, 화폐는 땅에만 적용되죠. 그렇죠? 나머지는 실물가치 하락된 거고 땅만 무조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M1이 맞다 치더라도 서울 1만 배 뛰었죠. 본인이 화폐가치 하락보다 더 뛰었다고, 거품 많이 꼈다, 2배나 거품 꼈다 라고 본인이 인증한 거죠. 화폐가치는 그 3,661배 뛰었는데 서울 땅값은 10,000배 뛰었어요. 그럼 거의 한 2.5배 이상 거품이 끼었다 인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가상의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랑 얼마나 차이 나요? 거품 뿌린 거잖아요. 지금 이 거품 뿌린 거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 오고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같은 데서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이 되잖아요. 현금이 하락한다는 건 이때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경제 위기 왔으니까 이렇게 될 얘기네요. 본원 통화량은 안 줄어도 M1 통화량은 줄 수 있죠.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주식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상의 수치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뚝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되는데? 실물 가치의 핵심은 뭐예요? 자, 부동산이 실물 가치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안전자산 아니죠. 화폐 가치에 맞게 상승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금이죠, 금. 세계 화폐의 중심은 원래 금으로부터 시작됐죠. 요게 추후에 달러로 슬슬 넘어오긴 했지만 요것도 이제 그 리먼 때 양적 완화하면서
정확한 지표가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이다, 금. 그랬을 때 금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1970년도 4월부터 봅시다. 36.1 달러. 그리고 환율은 308원이었죠, 달러당.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금값 46배 증가했더라, 50년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4배 증가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결론. 환율까지 계산해서 원당 금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은 181배 올랐다. 화폐 가치는 당시에 비해 181분의 1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 땅값은 만배가 됐죠. 거품이에요, 안 거품이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서울의 땅값이 오른 거는 화폐 가치 하락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인프라들 많이 개발되고 살기 좋아진 거 있고 강남 같은 경우 막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화폐 가치 떨어진 만큼 올랐으면 저는 거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5배씩 오르니까 거품이죠. 거품인데 거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더 오를 것입니다 라고 구라를 치는 거죠. 왜? 팔아야 되니까. 자,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자, 부동산. 제가 금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부동산의 경우 어때요? 부동산의 경우 절대적인 자산이 아니죠. 금처럼. 자, 한정된 자산이에요? 집 또 지으면 돼요. 아니죠. 부동산은 뭐예요? 유동성으로 지금 오르고 내렸던 투기 자산이었죠, 그동안.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졌을 때 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생산성 없이 그냥 오로지 유동성만으로 수요 공급 영향 받은 거죠. 근데 수요가 떨어질 거다. 이야기했죠? 가구수 늘어난다고 해도 1, 2인 가구는 솔직히 집 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2인 중에서 이제 아이를 계획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사겠지만 1인 가구들이 막 집 사요? 투기 아니고 실수요로? 아니죠. 수요 공급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요, 안 올라요? 자, 길게 볼 거 없이 일본 사례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고 있죠, 인구가.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 막 찍어.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시켜. 그러면 수출 잘 될 거야. 이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통화량을 상승시켰다. 베네수엘라 말고, 그런데 말고요. 자, 몇 배? 지금 2012년에 아베 한 다음에 2012년 초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본원 통화량이 5배로 늘었죠. 근데 집값 어때요? 도쿄, 핵심인 도쿄 집값, 주택가격 지수 20% 올랐죠. 20%.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찍어댔는데 그 전까지는 오르지도 않고 있었고, 이렇게 찍으니까 화폐 가치 억지로 하락시켜도 수요가 부족하면 안 늘어난다. 많이 안 늘어난다.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아베노믹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통화량 상승시키고 화폐 찍어내는 거 아무 나라나 못하죠. 어디서 해요? 미국, 일본, 기축통화국. 우리나라는 이거 못하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진짜 베네수엘라 꼴나죠. 수요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었다. 이렇게 찍어냈는데 20% 올렸으면, 안 찍어냈으면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란 얘기였죠. 우리나라의 미래 어때요? 화폐 계속 늘어나겠죠. 아베노믹스 시작하기 전에 일본 화폐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다 유지됐죠. 왜? 수요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분석이죠. 부동산이 그런 실물이 되냐? 부동산이 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동산은 금이 아니잖아요. 자, 양적 완화 부작용은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유동성 급증에 따른 실물 자산 가격 상승. 부동산만 탐욕이 아니라 주식도 탐욕이다. 부동산만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나중에 이거 풀린 돈들이 질병 사태 끝난과 동시에 골몰 썩는 곳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양적 완화는 질병 사태랑 그 셰일 기업들 도산 막기 위해서 부작용 두 개가 타이밍 다르게 찾아올 것이다. 이 부작용 두 개가. 첫 번째, 미국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 집값을 올린다? 웃기는 소리죠. 리먼 때 미국이 유동성 제일 많이 풀었을 때가 리먼 때죠. 리먼 때 우리나라 집값 올랐나요? 한 4, 5년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게 저게 미국의 양적 완화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 양적 완화인가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만 탐욕인가? 주식이 더 심하다. 제가 부동산이 더 심하다고 주장하는 건 뭐였죠? 주식은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
돈을 벌어가는 구조죠. 원래 기초적인 건 여기서 뭐 공매돈이 뭐 있다 뭐 거 말고 원래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나도 돈을 벌어가는 거죠. 윈, 윈이죠. 이런 걸 투자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은 어때요? 다음 사람이 내 거를 비싸게 사줘서 나는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보고 나는 이익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손해에서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파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손해보는 거죠. 이 사람도 이익 보고 싶으면 이익 보기 위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더 큰 손해를 보게 파는 거죠. 결론 뭐예요? 이거는 폭탄 논리기다. 누군가가 손해를 봄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부동산만 탐욕인가? 라고 말을 하냐? 부동산이 탐욕이니까. 주식도 탐욕이 있지만 부동산은 다 탐욕이니까.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벌겠다는 건 다 탐욕이니까. 자, 그리고 풀린 돈들이 끝난과 동시에 골머리 썩는 곳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질병 사태 끝나면 바로 경제 살아나요? 아니죠. 질병 문제 끝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끝나진 않아요. 자, 2020년, 21년에 전세 대란이 온다. 자, 전세 대란이 온다는 이야기는 왜?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대란이 온다. 왜 자꾸 이 프레임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세 대란 오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조금만 된다고 해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어쨌든 된 거잖아요. 전세 대란이 와야 돼요? 아니죠. 공급이 조금 되더라도 공급은 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전세 대란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오기 위한 건 뭐예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뭐다? 멸실, 이주 수요, 폭발. 이게 전세 대란의 핵심이죠. 공급이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서냐, 이주 수요가 넘어설 만큼의 공급이 적냐, 이게 핵심이죠. 자꾸 신축만 공급인 척 이야기하는데 매물 토해내면 그게 공급이죠. 신축 들어오는 것보다 다주택자들이 투기했다가 매물 토해내는 거, 이게 공급이잖아요. 뭐예요? 예전에 집값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전세에 남아있고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전세 대란이 왔다, 사람들이 전세에 눌러 살았으니까 전세 대란이 왔다, 이렇게 우기는데 뭐예요? 그때는 이주 대상 가구가 많았으니까, 이주 수요가 많았으니까 공급 부족이었던 거예요. 막 집 다 부수니까 막상 이 사람들이 급하게 살 데가 없으니까 전세 비싸게 주고 비싸게 주고 비싸게 주고 이래서 전세 대란 난 거죠. 지금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요인이 있어요? 안전진단 강화하는데? 안전진단 강화하면 뭐가 돼요? 멸실이 줄어든다. 멸실을 조절 가능하다. 여기서 갑자기 때려 부수고 지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죠.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이 눌러 앉는다. 매물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본인도 뭐 전세 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20억 올랐다. 결론? 지금이 정점. 그거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1억으로 강남집 살 때. 그때는 강남 막 개발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지. 국가에서 개발해준다는데 그때는 안 산 본인이 봐보죠. 자, 나는 2개 아닌 1개만 얻고 싶다. 잃는 것 없이 보다 1개만 잃고서 2개 이상 얻어야 된다. 이게 더 좋은 마인드다. 긍정적인 마인드.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죠.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냐. 아, 부정적인 시기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 지금 상황이 막 오를 상황이다. 막 떨어진다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무조건 낙천적인 사람이 돈 번다. 그러면서 낙천적인 사람들이 돈 벌었다 맨날 이 얘기 하죠. 왜? 돈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돈 번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똑같은 마인드로 리먼 전에 샀다가 돈 작살난 사람들 엄청 많죠. 2006년에 샀다가 2013년에 판 사람들 작살났을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이때 더 오른다고? 이때 사야 돼요. 만약에 오른다고 치더라도. 저는 안 오른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된다 치더라도, 오른다고 치더라도 이때 사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왜 자꾸 이때 유도하는데? 지금 어때요? 부동산 투기했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가족들과 먼저 간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만들어내려고 남들이야 죽든 말든 지만 돈 벌면 된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자, 요새 뭐 손실의 개념을 빨리 깨우쳐라. 빨리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죠. 아,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산을 남겨주기보다 지혜를 물려줘라. 그렇죠, 지혜를 물려줘야죠. 지금 막 살 때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남겨줘야죠. 그죠? 전세 살지 말고 부동산 매수해라. 왜? 손실의 개념을 빨리 깨우칠 수 있으니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자산을 늘린다. 너희들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나의 자산을 늘린다.
자, 얼마 전에 피지수첩 나왔었죠. 어디? 대표라고 이야기 안 하고 투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지수첩에 나왔었죠. 가지고 있는 집 다 913 이전에 사서 임대사업자 하고 있다고 그랬죠. 913 이전에 사서 임대사업자 혜택 받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방송 나올 때 언제예요? 올해 초였죠? 913 이후 1년이나 지났는데 본인도 안 사고 있다는 소리예요. 방송 나올 때까지 적어도. 그때 막 살까 말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913 이전에 사왔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주택들만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지도 안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남들 보고 사라 그래? 결론. 전세 사면 호구다? 라는 말에 넘어가. 지금 집 사면 호구다. 끝.